도시과에 있는 강동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토학회가 또 이렇게 부산에서 또 동아대에서 또 이렇게 소중한 공간에서 이렇게 개최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학기는 내일이지만 오늘 이제 정책 세미나를 이제 1세미나를 오늘 개최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 과제 중에서 이 경과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한 15년 전부터 이 계획에 참여한 적도 있었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토학회 지회 차원에서 이 일을 이제 함께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실천적이고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또 실제로 부산시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내려갈 길을 기대하면서 지금 다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통 보면 이런 걸 하면 관은 되게 멀리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시에서 너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척 강하시고 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토론자로 이제 권영상 교수님 또 홍경국 교수님 이렇게 서울 쪽에서 활동하시는 또 분야의 아주 전문가 분이 두 분이 토론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심성태 부산시 도시계획 과장님 또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시라고 있습니다. 또 허대영 전 부회장님 저는 국장님이 더 익숙한데 사실은 대한 토목학계 불경 또 부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허대영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고 또 우리 건축 쪽 부산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건축 쪽 앙코르 대표이신 김수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됐습니다만은 그러면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산을 위한 좋은 말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그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권영상 교수고요. 저 부산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희 학과 교수님들하고도 이렇게 세미나 장소를 찾을 때 제일 1순위로 나오는 데가 항상 부산이어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경관도 보고 뭐 그러는데요.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부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이관리 기준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관 전체에 대한 그런 논의가 같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가 그 1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이 마지막 연도가 올해고요. 이제 내년부터 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이 시작되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경관 지침을 전부 다 손보고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 계획 지침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부산 같은 경우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하고 비슷한 다른 대도시의 정책하고도 같이 맥을 같이 하는 중요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과제를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높이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관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이 먼저 그 연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스탠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경관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 부분하고 경제적 그 개발 이익에 대한 가치 그 두 개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 그게 이제 이 본 과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도시계획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관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진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과제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그 건물 높이 관리에 대한 기준 이런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규제가 아니려면 규제가 더 강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세부적인 지역에 대한 기준들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도시계획 하던 거 보면은 그냥 용도 지역별로 일괄적으로 높이 기준을 다 정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냥 규제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폼 베이스 코드라고 해서 더 필지별로 블록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높이라든가 디자인 기준들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 보면 보다 더 세부적인 지침이 앞으로 이 연구진에서 만들어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세부적인 지침이라는 것이 이런 높이 관리를 할 때 다분히 높이에 대한 기준만이 아니고 그 높이를 어떤 규제를 한다거나 또는 어딘가는 이제 굉장히 그 높이 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텐데 디자인에 대한 기준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 싫은 아파트가 막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회색 계열 또는 베이지 계열로 그냥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을 때 이제 보기가 안 좋은데 그것도 분명히 색채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화시키면은 그거를 완화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D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이제 하셨기 때문에 뭐 인면 차폐율이라든가 인면 투명성, 색깔, 재료, 통경축 이런 우리가 경관에서 얘기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높이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만드실 때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고층화, 사실 고층화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고민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고층화랑 고밀화는 동의어는 원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봐도 이게 어느 정도 상관성은 있지만 그거를 완화시켰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고려를 해서 그럼 물론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그 세대수를 짓는다고 할 때 더 공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고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고층화하고 고밀화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좀 세부적인 내용하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제 부원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그 부산의 특성, 맥락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경관 아카이브 이거를 시 차원에서 좀 구축을 하셔서 그것이 반영이 된 그런 높이 기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발표자 권 교수님께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 때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많이 구체화되기 전에 그 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서 시민들 의견 들을 때는 좀 큰 방향을 잡을 때 듣고 전문적인 얘기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그렇게 하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내용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권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다수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다수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배타적 이익에 대한
이제 이런 경관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시민 모두에게 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또 이런 관리 기준을 만드는 또 다른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에 또 경관 아카이브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부산은 이렇게 지형이 발달하고 또 근대 역사가 상당히 또 지형 속에 치밀하게 스며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눈에 느껴지는 것이 단순하게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경관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또 그것이 새로운 어떤 경관 관리의 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멋진 도시로 나아가는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 김수자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사 사무소 앙코르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자 건축사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 저는 제가 이제 실무나 이렇게 운영을 해오는 게 지금 27년 정도 되는데,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 특히 이제 초고층 건축물을 많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 화면에 나오는 것 중에서도 또 제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실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높이 제도가 도로 경계선 반대편까지 해서 그 거리 1.5배만큼을 1934년부터 쭉 이렇게 해오다가 1999년도부터 가로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라는 그 제도 하에 지금은 1, 2, 3단계를 거쳐서 오늘 이제 다시 이 제도를 좀 재정립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높이라는 부분은 용적률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지금 이제 가로구역 그 최고 높이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 높이 20m에서 최고 높이 150m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지구 단위나 이런 데는 다르게 되어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업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프로젝트 중에서 최고 높이 35m에 용적률 1000%, 그 다음에 최고 높이 150에 용적률 1000% 똑같은 이제 두 가지의 제가 프로젝트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둘 다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주들은 이제 땅값 대비해서 용적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최고 높이 35m, 물론 이제 인센티브를 좀 하면 한 20cm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1000%를 찾기 위해서는 미엄자 형태의 주거 단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미엄자라는 거는 이제 20층에 미엄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밖에서 볼 때도 개인적인 통경축이 하나도 없고, 안에서는 복도 형태의 주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좋지 않고 밖에서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150m 해서 이제 용적률 1000%는 사실은 60층 이렇게 더 올려서 동 3동 정도 하면 더 통경축이라든지 이런 게 좋을 수 있는데, LCT 때문에 50층 이상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 그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대부분 49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49층에서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까 5m 최고 높이 35m 1000%보다는 훨씬 나은 조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높이를 낮추자. 높이를 낮추면 그 용적을 찾기 위해서 무조건 건폐율을 더 많이 이렇게 차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저쪽 부분에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느끼는 그 부분에는 완전히 통경축이 막히게 됩니다. 저층까지 다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높이를 좀 많이 완화를 해서 높였다. 그럼 사실은 저층부에는 이제 여유분해 공지가 많이 생기니 가로를 걸으면서 예쁜 상가 건축물 조그만 것들, 그 다음에 공개공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층 부분에는 차라리 이제 고층화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다양한 어떤 재미난 그런 것들로 계획이 되어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얼마 전에 고덕 한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제 그 남편이 건축을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시문을 들고 와서 야 너도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하고 이제 보여주는데 그것이 건축물의 높이를 사실은 좀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중층 저층 해서 아주 재미난 사실은 단지가 되어서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촉진지구 같은 경우도 1년을 끌었는데 65층을 40 몇 층으로 낮추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다행스럽게 이제 고층이지만 좀 다양한 어떤 계획이 나와져서 잘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뉴욕에 보면은 이제 센트럴 파크가 있고 보스턴에 보스턴 코먼이라는 그 공원이 있는데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이제 그 넓이에 비해서 주변에 고층 건물이 너무 없어서 그 밤이 되거나 이렇게 약간 이제 그 노을이 질 때면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범죄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가 거의 85%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 코먼 같은 그 공원에는 그 공원의 넓이에 비해서 또 고층 건물이 많고 오히려 감시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안전한 어떤 그런 공원이 되어서 또 더 그 공원이 활성화가 되었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상업 지역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 그 상업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지구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사상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이 평지에 다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이 다 이제 구릉지 쪽에 되어 있어서 그 아파트를 그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제 사실은 집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구릉지에 이제 좀 높은 건축물이 많이 생겼고 아까 또 배경 화면에 보면 그게 이제 연장선상에 그 개검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몇 층이 높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누구는 30층이 높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20층이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 30층 저렇게 이제 이게 뭐 장풍처럼 이렇게 막 펼쳐 놓은 것보다 차라리 50층에서 동수를 좀 줄였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좀 많이 가져보거든요. 아까 그 매축지에 이제 두 동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것이 제가 또 한 근데 사실 그것도 36층에서 4동을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이제 주변을 다 막고 있어서 그것도 LH에서는 사실은 저렇게 이제 뭐 50층 가까이 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공사비 이런 것도 많이 들지만 설득을 해서 사실 좀 별로 이쁘게는 안 지어졌지만 일단 두 동을 이렇게 지었고 주변도 사실은 이제 보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땅의 형태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이제 뭐 이렇게 획일적이지가 않고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또 크기도 너무 다르고 또 도로의 면한 사항이라든지 경사 이런 부분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도를 가지고 다 이렇게 다루기는 아주 좀 다 이렇게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 만약에 이렇게 높이를 어느 정도 이제 그걸 해야 된다면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용적이면 차라리 조금 높여주고 주변에 이제 저변부는 조금 더 이렇게 개방을 하는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보면은 이제 그 건축법 제5조에 보면 적용의 완화라는 게 있어서 그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세대수를 줄이고 하고 했지만 그게 또 이제 뭐 워낙 특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아까 이제 앞에 그 말씀하셨던 특별 관리구역이나 특별 건축구역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구 단위 그 수립 우리 부산시 지구 단위 그 수립 지침에도 보면 지구 단위를 통해서 그 높이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면 가로근 높이를 고려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하라는 말이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데 누구는 가로 높이를 고려하라는 것은 그 가로 높이로 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또 누구는 고려를 하되 더 완화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완화해서 한 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뉴욕 시티콥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앞에 1층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앞으로 이제 그 높은 건축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30층 지을 수 있는 그 남아있는 29층을 공중권이라 해서 여기서 다 사들여서 앞에는 이제 짓지 않고 여기는 높게 짓고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마 법에도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보다 부산이 높은 건축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부산이 서울보다 높은 건축물이 많으면 안 되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또 높다고 좋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높이를 뭐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되 그 무조건 높게 밀도를 높게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그 좁은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셋백을 해서 또는 뒷집이나 주변 개발을 고려해서 통경철을 열어준다든지 뭐 저층부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공공을 어떻게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높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하는 거는 어떨까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이번 이런 토론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실무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조금 제도를 조금 이렇게 많이 열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건축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실무를 하시는 분으로서의 고충과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부산은 여러 도시들보다 땅이 가진 다양성이 뛰어난 도시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획일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땅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의 생각 때문에 사실은 부산의 어떤 지형과 또 경관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땅이 가진 다양성을 좀 더 치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의 방법론도 다양화해서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그 갭을 좁힐 수 있는, 최대한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실무적인 고충과 또 새로운 생각들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총책을 맡고 계시는 부산시의 도시계획 과장님이신 신성태 과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순서가 실무진하신 김수자 대표님 다음에 우선 이 도시계획 학회의 힘을 빌어서 스카이라인을 처음 도입하기 하는 데부터 참 어려움이 솔직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은 한국 전쟁 이후에 도시가 너무나 커져버렸어요. 정말 커져버렸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발 80m 쪽에 주거 3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고요. 또 아주 구의 원도심 같은 경우에 중구, 서구, 동구는 전체 해당 구의 면적 중에 40%가 상업지역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솔직히 부산 현주소는 현재 인구를 보면 90년대 하반기를 정점으로 지금은 거의 한 15%가 감소를 했고요. 저희 요즘 저출산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는 사실은 한 2030년 중반 때쯤 되면 300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처음 도시계획 과장 와가지고 이제 막 계속 각종 시위를 하고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우선 아파트 재개발, 재정비, 뉴타운이 한참 붐을 일었던 한 10년 전쯤에 재개발 예정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0년 전에 예정구역 지정했던 게 붐을 타고 10년 뒤에 올라옵니다. 이게. 그래놓고 심의를 하면 위원회에서는 그 원래 지형이 높으니까 계속 부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부결시키면서 층수는 2층 내렸다가 한 층 더 내렸다가 한 3번쯤 부결 가면 이제 우리가 원안보다 한 5층은 내렸으니까 이쯤에서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야, 우리 이 정도는 타협해야지. 그렇다고 주민을 골몰로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이런 추세가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도시계획학회 용역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좀 고집을 부려봅니다.
새로운 임시 규정을 적용을 하고 용역 끝날 때까지는 거의 뭐 눈을 닫는 수준으로 해발 120m라는 규정을 꺼냅니다. 해발이란 개념을 꺼낸 거는 사실은 한 번도 없고 평지 같으면 40층 정도는 그냥 지으셔도 될 것 같고 해발은 좀 제발 좀 위로 좀 가지 마시라는 뜻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지금까지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교수님들 다 많으시겠지만 우선 저희 시에서는 산지가 많고 해안 경관을 같이 마주볼 수 있는 지형을 고려해서 우선은 높이를 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운조닝을 건드려야 합니다. 같이 건드려야지 하나만 건드리면 나중에 될 건 아닙니다. 근데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다운조닝이 되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저희 시에서 이제 일몰제 관련해서 녹지 지역부터 한번 건드리고 있습니다. 보존 녹지로 억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갈 생각을 사실 합니다. 맨 마지막은 이제 저희 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학회에 좋은 의견이 나오고 시의 정책 방향이 정해진다면 아까 일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다음 오랫동안 좀 정확하게 이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변하면 이게 안 됩니다. 높이거나 뭐 그런 것도 다 변하면 안 되라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짧게는 이제 저희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규정을 하고 나니까 저희 요즘 떠오르고 있는 뭐 사전협상제 공업지역에 대해서 용도를 좀 바꾸면서 이렇게 개발계획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 담당자들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왜 이 유휴지가 바뀌어야 되는지는 다 이해를 하지만 실제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획만 바뀜으로 인해서 이득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담당자들은 상당히 어려워서 경직된 적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 계기로 좀 더 규제는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운용을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방향이 앞으로 흐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음을 정말 실감합니다. 다 아시지만 이제 부산은 일제강점기 또 피난시대 국가재건기 거치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그 집중적인 도시계획, 도시관리 뭐 이런 것들은 하지를 못하고 여기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부산은 저층 고밀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집니다. 용적률은 같은데 이제 저층으로 가는 그래서 김수자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도시의 어떤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생기가 돌고 활력을 줄 수 있는 또 부산의 지형을 살려나가는 바다의 풍경을 살려나가는 저층 고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새로운 건축적인 대안으로 내면서 그것이 시민들에 통해서 채택이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부산이 새로운 경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우리 그 대한토목학계 부울경 부회장님이신 허대영 부회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부산시 도시계획을 저도 한 3년간 책임을 지금 맡아 있는 동안도 이런 높이 기준 마련이라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했는데 먼저 우리 심성태 과장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높이 기준을 지금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한다니까 대단한 시도가 좋은 시도고 언젠가는 이런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졌지만 사실은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높이 기준이라는 게 방금 실무적으로 저도 사실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론적인 부분이면 교수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 하셨으니까 김수자 우리 건축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높이 기준이라는 게 무조건 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밀, 저밀 지구를 구분해서 고밀 지구는 오히려 높이를 더 높이 주는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법들이 이제 용역에서 제시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산이 왜 이렇게 이제 그 스카이라인 도시 경관이 좀 제대로 되지 못했는가 이런 걸 한번 짚어보면 계획 도시는 뭐 도시 건설 시부터 도시 경관 스카이라인 고려한 도시액이 되지만은 부산의 경우는 뭐 앞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피난 시절에 갑작스럽게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급격한 도시 평창으로 도시 경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시가 이루어진 실정이고 특히 80년대, 90년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 200만 호라든지 주택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택난 해소가 급선무고 과제였다 보니까 주택 200만 호 건설 이런 짧은 기간에 급조된 정책 추진 그리고 또 재개발 품음이 일면서 재개발 조합 등의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도시 경관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난개발된 지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사진도 나왔습니다만 오륙도 스카이뷰라든지 영도 동삼지구라든지 해운대 마탄가지 이런 대표적인 그 돌출된 경관 이런 지역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이 계획되는 신도시 서부산간의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북한 재개발 지역에는 정말 이번 용역에서도 제대로 된 경관 계획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원도심의 스카이라인은 앞에서 걱정하시는 그 높이라는 게 이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고 도심, 부도심 그리고 지역별 현황 여러 가지 고려해서 고밀지역은 고밀지역대로 또 높여주고 저밀지역은 저밀지역대로 지정을 해가지고 조망점을 잘 선정을 해서 스카이라인이 계획이 되면 조화로운 그 경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관을 구성을 고려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도시 내 이제 주변 산지가 갖고 있는 경관을 잘 보존하면서 스카이라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인공 건물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해야 하고 또 고지대의 고층 건물 입지를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대형 건물군과 또 소형 건물군 사이는 경관 녹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불균형 완화를 고려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들이 이번 용역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발표한 것 중에 제가 조금 제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높이 관리 구역의 주요 이슈 중에서 6곡지가 있던데 그 중에서 좀 이 높이 관리 주요 이슈라는 건 조망점 선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더 붙이면 외항에서 북한으로 입항하는 크루즈선이 보는 시가지의 경관, 즉 바다에서 들어오는 부산의 감원 경관을 한번 그런 꼭지도 하나 더 만들었어. 해안에서 시가지를 바라보는 그런 고려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높이 관리 유형 방법에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고밀, 저밀 지구가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고 또 돌출 경관, 지금 현재 돌출된 경관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이건 현황 여건을 맞춰서 스카이라인에 고지를 해가지고 돌출 경관 주변은 전략적으로 고층화를 또 더 허용을 해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부산은 어떤 도시를 벤치마킹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해안도시로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이런 도시를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이 관리를 하면서 자칫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나름대로의 부산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스카이라인 도시 경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그 우리 신과장이 120m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부산시는 그 고지대와 해안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나오겠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 준공전까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에서 해발 고도 해가 일률적으로 120m 한시적 기준선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 적용은 기존 규정인 건축물 최고 높이를 부정하는 조치고 또 심리적 거부감이 드는 해발 120m라는 게 근거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일률적으로 고도제한 120m를 하면 아까 전에도 김수석 건축사께서도 말씀했지만 지상 건폐율이 증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평지에는 더 환경이 나빠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통경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획일적 높이로 다양한 스카이라인 구성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거 불합리한 제도고 이걸 지금 이 용역이 지금 내년 말이라 했는데 내년 말에 용역이 나오면 그 이후로 또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가 하면 그 2년 동안을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그 조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수립되는 용역도 조금 최대한 그 용역 기간을 땡겨서 좀 빨리 이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 없는 120m 기준은 도시 경관관리를 위한 높이 기준 수립 용역 완료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기준을 적용하고 용역 완료 이전에는 용역과 같은 심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한적으로 일률적 고도 제한이 아닌 산지, 구릉지, 정비지, 사업지 등을 입지, 사용 유형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되면 장기간 높이 제한 등으로 일선에서 시민들의 혼선이 올 수가 있고 용역 기간을 최소하여 금년 말 정도에는 조기 완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거는 뭐 우리 지금 스카이라인하고 별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다, 관계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실제 현장에서 금년에 8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부산시 건축허가 면적이 45% 감소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45%가 1년에 45% 감소한 건 반 정도밖에 건축이 작년에 비해서 건축허가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을 보면 또 주택 경기가 여러 가지로 좀 활성화되지 못해서 전국은 한 15% 정도 감소했는데 부산만 유독 45%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유가 뭐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120m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되고 건설 경기도 상당히 침체되는 그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 뭐 너무 오래 한다고. 아니야, 오래 아니야. 죄송합니다. 예,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최대한 시민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신 말씀 중에 아까 그 크루즈에서 보는 시각, 부산이 이제 서울하고는 다른 가장 특별한 점이 바다를 갖고 있다는 점인데 사실 우리가 오늘 배를 타셨지만 그 바다를 그렇게 좀 이렇게 재밌게 또 멋지게 이용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바다와 부산을 묶어서 함께 생각하는 작업들은 또 매우 중요한 또 부산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5번째 토론 홍경국 당국대학교 교수님께 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그 부산을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몇 가지 이렇게 감정이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느끼는 거는 야, 굉장히 역동적이다. 야, 어떻게 도시가 이렇게 역동적인 게 나한테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굉장히 시간의 표도 많아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이런 이유를 가만히 보면 다른 도시하고 굉장히 차별된 게 뭔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우리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 좀 얘기하면 피겨 앤 그라운드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것들이 너무 화려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산이 있고요. 바로 옆에 하천이 있고요. 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대구에서도 경관계획을 해보고 서울에서도 해보면 굉장히 다른 측면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뭔가 건축물이 하나 나오면 예와 배경 간의 그 관계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깊은 인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부산은 경관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전에 그 김민수 교수님께서 이게 경관에 관해서 또 핑거 플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걸 들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조금 서울에 좀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올리면 갑자기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이 경관적으로 굉장히 부각한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산에 있는 아파트를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산 제모섭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1994년에 있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경관에 관해서 연구가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뭐 법령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규제 내용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1999년도에 또 하나 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 사선 제한을 없애는 그런 내용을 하게 됐고 본의 아니게 저도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 여기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 지도 교수님한테 굉장히 혼나기도 했었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경관뿐만 아니고 용량까지 함께 컨트롤하는데 이게 진짜 없어도 되는 거냐. 사실은 그 의도는 테란로에 접한 건물 중에서 바로 앞에 있는 접한 거는 20층까지 올라가는데 뒤에 있는 것은 골목길 적 단위로 왜 적게 되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경관에 관해서 또 한번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이라는 것을 만드는 걸 테란로를 시작으로서 하게 됐었어요. 또 하나 이제 또 변화가 있는데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한강변 높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수변경관 하는 걸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현시선언 이론이라는 걸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36층이 왜 36층이냐가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대 11로 정도 되면 그나마 한강의 기본적인 폭언이 1km입니다. 이 정도 되면 경관에 민감도가 없다 그래가지고 36층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그거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이제 그걸 했고 그래서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경관을 쓰고 나서 이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뭐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경관학회와 경관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도시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매진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 설계가 뭐냐는 이걸 얘기를 못하지만 경관심의가 뭐냐는 건 대부분 이해를 하세요. 아 이거 뭐 건물의 형태에 관해서 심의하는 거, 높이에 관해서 심의하는 거. 자, 이 얘기를 쭉 제가 좀 드리는 거는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경관 쪽으로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계속 설득하는 작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린애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살 이후부터의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는데 가장 민감한 기능이 시각입니다. 그리고 거의 90%는 시각으로 모든 정보를 획득을 해요. 근데 이 시각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게 사실은 경관인데 첫 번째 이것을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경관은 공공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본적인 시각은 민간체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 공공재를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그 중에 우리가 남산 지역이든 하천에 대한 경관이든 지금 이제 부산의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산과 하천이 어울려져 있는 이 부분을 정말 공공재로 볼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면 서울에서도 2002년도에 수변 경관 겸 땅 경관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2005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한 4년 정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을 때 도시의 그 시각적 자산 또는 유형 자산 이 부분이 도시의 브랜드화가 될 수 있다는 이 정도에까지 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개발업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요소와 또 뭐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이전에 공공재여야 되고 브랜드화 될 수 있다는 이 자체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곤욕을 많이 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 내용이 정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왜 여기는 이거고 왜 여기는 이거냐라는 거에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시각적인 선호에 관해서 상대적인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룡지변의 어느 정도 높이가 그나마 상대적인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가. 그 중에 뭐 경제적인 요건도 고려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각적으로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콩을 가보면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많은데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부산에 왔을 때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경관을 보는데 이걸 그냥 일률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또 하나의 이제 부산의 아이덴티티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규제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특히 그 심의에서 디테일에 관한 것은 건축심의가 다 잡아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틀에 관한 심의는 이 경관계획에서 제시를 해주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기는 2번, 3번, 그러면 3번 정도 했으니까 해주자 이런 정도밖에 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게 마지막인데요. 보통 이제 사회적 합의하고 전문가의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의 판단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경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나은 그러니까 배로의 의미로서의 이게 작동이 되는 거지 이게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물론 판단이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경관 계획을 할 때는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아카이브에 관한 문제,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물리적 또는 뭐 이 자산에 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뷰콘 규제라든지 기타 뭐 나머지 규제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먼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항상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두 번째 우리 건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저 역시도 이제
건축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항상 사익하고 공익에 관해서는 항상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이 정도에 관해서는 좀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현재에 대한 개발 욕구하고 미래에 우리가 이 브랜드로서의 경관 자산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그 타협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결국은 이 지역 사회에서 아마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경관 계획에 관해서 이번에는 뭔가 실효성 있는 또 경관 심의나 또는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털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데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은 지역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려는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지속하려면 사회적 합의 또 규제의 객관성 확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산이 또 다른 사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하고 또 다른 부산만의 아이덴티티가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